네, ROS 개념 중에서 액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에 관련된 페이지는 wiki.ros.org 액션 라이브러리 파일에 여기 주소에 현재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패키지명은 액션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 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preemptible task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로 이제 액션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보통 어떤 타겟 로케이션으로 그 목표 지점으로 가는 무빙하는 명령, 그 다음에 뭐 레이저 스캔,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의 결과를 얻어온다던가, 그 다음에 어떤 도어를 핸들링하는 거를 이제 디텍션 할 때 그런 경우에 주로 로보틱스에서 많이 쓰고요. 뭐 가장 간단한 예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라는 명령, 그런 액션을 시킬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관련 설명을 좀 이따가 개념별로 해서 적당한 예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버뷰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은, 일단 ROS 기반 시스템의 어떤 규모가 커지면은 그때는 이제 리퀘스트를 여러 개의 노드가 있을 거고요. 어떤 노드가 다른 노드에게 어떤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러면은 해당 리퀘스트는 그 리퀘스트에 따른 태스크를 수행을 한 다음에 그 노드에게 다시 결과를 다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런 동작은 ROS의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이 서비스가 바로바로 처리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요청일 경우에, 만약에 그 요청을 보낸 쪽에서는 그 중간에 이제 취소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현재 어떤 식으로 돼가고 있는지를 리퀘스트를 받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기능을 이제 액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개념상 그 리퀘스트를 보내는 쪽이 클라이언트고, 이 리퀘스트를 받아서 응답을 리스폰스를 해주는 쪽이 서버가 됩니다. 이런 클라이언트 서버의 통신에 관련된 것들을 모아서 이 액션 라이브러리라는 패키지가 이런 인터페이스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체적인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두 번째는 상세한 설명인데요. 여기서는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도는지, 동작하는지를 보려면은 여기 상세 설명 페이지로 가셔서 확인하면 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액션 라이브러리, 액션이라는 개념을 ROS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이거를 어떤 때 써야지, 혹은 내가 지금 구현하는 기능에 액션을 쓰면 되겠다 라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 게 이번의 목적이고요. 이 문서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목적이라서 그냥 쭉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를 보내는 쪽, 그리고 서버는 리퀘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쪽이 있고요. 이 둘 사이에 어떤 ROS 액션 프로토콜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어상 정확히 하려면 여기서는 지금 액션이라는 그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낸 쪽을 액션 클라이언트, 이쪽을 액션 서버라고 정확히 용어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은 ROS 액션 프로토콜을 이용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금 프로토콜은 ROS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어떤 단순한 API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콜백 같은 걸로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액션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메시지들이 정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각 메시지에 대한 역할이 나눠지는데요. 일단 가장 큰 어떤 구분, 이 메시지의 구분은 일단 보내는 주체가 누구고 받는 쪽이 누구냐라는 게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의 속성, 그리고 그 특징에 따라서 이런 골, 피드백, 리절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액션의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골, 피드백, 리절트 이렇게 세 개의 메시지를 정의하는 것을 액션 스펙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은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냐. 일단 골을 보내는 주체는 액션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골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어떤 태스크를 완성시켜 달라고 하는 거고, 어떤 그런 태스크 자체는 여러 가지 액션을 통해서 이 태스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예를 든 거는 그 포스트 스탬프드 메시지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로 이동시키는 거죠. 뭐 로봇 암이든 어떤 그 로봇의 어떤 물체를 이동시키는 명령을 주고, 여기에는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장소 같은 정보들,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레이저 스캐너 틸팅에 관련된 제어 명령이라고 하면은 어떤 여기는 스캔 파라미터로 그 앵글 값들 얼마로 이제 틸트 이제 기울여야 되니까요. 최소, 최대 앵글 값, 그 다음에 속도, 어떤 속도로 이제 틸팅을 하라라는 그런 제어 정보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드백이고요. 피드백은 일단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보내는 정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 골이 있었고요. 그 목표 원하는 일이 있고, 걔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의 그 과정들을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 현재 그 원래 패스를 따라서 현재 어느 위치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틸팅 레이저 스캐너 같은 경우에도 남은 시간, 이게 완료되기까지 몇 프로가 지금 완료됐는지를 보내주는 게 피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절트는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과이기 때문에 해당 골이 완료가 됐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드백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이거는 한 번만 보내는 거고, 피드백은 어떤 주기를 설정하면은 그 주기마다 계속 클라이언트 쪽에 보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네, 그 정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는 만약에 이제 움직이는 경우에는 어차피 중간중간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절트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마지막 로봇의 마지막 그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결과를 보고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포인트 클라우드의 이제 최종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든다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라는, 이제 부산으로 가기라는 골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시간마다 이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죠. 지금 위치가 어디야? 그러면 지금 대전까지 왔어. 또 1시간 뒤에 지금 대구야.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한테 계속 그 정보를 보내줄 수가 있고, 리절트로는 부산 도착 완료, 뭐 이런 식의 정보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골, 피드백, 리절트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action 파일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까 여기 위에서 우리가 배웠던 액션 스펙에 대한 스펙을 저장하는 파일이 .action 파일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섹션은 여기 3개의 하이펀으로 분리가 되고요. 3개짜리 하이펀으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순서는 goal 쓰고, 그 다음에 result 쓰고, 그 다음 피드백,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패키지 내에 액션 디렉토리에 do this action이라는 지금 파일이 액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키지 내에 액션 디렉토리 밑에 do this.action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서비스 파일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액션 파일에 6개의 메시지가 이제 생성이 되고요. 클라이언트 서버가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6개의 메시지가 생성이 될 거고, 요거는 이제 메이크 명령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니까 6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빌드를 할 때 이제 2가지 방식이 있죠. ROS는 하나는 캐킨 이용하는 거고, 하나는 ROS 빌드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캐킨을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빌드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이제 그 빌드를 하는 곳에다가 어떤 각각에 맞는 문법에 맞는 명령을 추가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캐킨 경우에는 캐킨 패키지 나오기 전에 요 c make text 요 파일 내부에서 요 지금 3줄을 추가를 하라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는 액션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지금 메시지를 제너레이터 해주고 액션 라이브에 관련된 패키지를 찾으라라는 명령을 주고, 두 번째는 요 실제 액션 스펙이 있는 파일을 지정을 해주고요. 세 번째는 제너레이터 해주라라는 거죠. 이렇게 3개를 써주고요. 추가로 package.xml 파일에는 요 지금 4줄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빌드 디펜던시랑 런 디펜던시고요. 액션 라이브러리에 대한 빌드 디펜던시를 걸어주고, 액션 라이브 메시지에 대한 빌드 디펜던시, 그 다음에 실행 디펜던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ROS 빌드를 하는 경우에는 ROS 빌드 이닛 전에 이것들을 이제 추가를 해줍니다. 얘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제 문법이 다른 거죠. 액션 라이브러리의 메시지 패키지를 찾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로 얘를 찾을 수 있는 패스에 대한 정보 주고, 그 다음에 액션을 생성하라는 명령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아웃풋 패스 뒤에다가 만약에 여기에 커멘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를 이제 풀어주라는 얘기고요. 아니면은 없다 라고 하면은 요 한 줄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RS 빌드 제 메시지는 아웃풋 패스 셋 패스가 지정된 이후에 얘가 이제 호출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밑에 것만 봐도 될 것 같아요. 패키지의 manifest xml 파일에 요 디펜던시 부분을 추가를 해주자 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5.3 리절트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do this.actio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요 gen-action.py 실제로 이 스크립트가 돌아가지고 실제로 이런 메시지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액션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이제 사용을 해줄 거고요. 사용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클라이언트나 서버 코드를 여기를 사용을 할 때 실제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액션 클라이언트 코드를 보면은 지금 현재 예제로 나와 있고요. 일단 처음에 이제 타입 디파인으로 클라이언트라는 타입을 만들어 주는데, 얘는 심플 액션 클라이언트를 타입을 그대로 받아서 DoDC 액션을 가진 심플 액션 클라이언트를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거죠. 새로운 타입을.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라는 어떤 변수를 만들고, 얘는 이름을 DoDC 주고 true로 줍니다. 이 true로 주는 이유는 ROS 스핀을 사용 안 하려면은 여기다가 true를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를 기다리는 동작, 그리고 go를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결과를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파이썬 코드는 뭐 참조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액션 서버 쪽 코드는 여기도 이제 심플 액션 서버라는 거를 빌려서 새로운 타입 서버라는 애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execute라는 실행 관련된 펑션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서버를 하나 생성을 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실행되는 애를 여기서 생성한 거를 여기 인자로 넣어 줍니다. 그리고 서버 스타트 이렇게 해주면은 서버 쪽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심플 액션 서버 고올 관련된 어떤 정책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그 팔리시이고요. 이게 심플 액션 서버 어떤 클래스를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 클래스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골 폴리시를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4가지 팔리시를 따르는데, 첫 번째는 한 번에 하나의 골만 이제 액티브한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한 번에는 하나의 골만 액티브 상태로 둔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새로운 골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선점해야 될 새로운 골이 있으면은 그 이전 골을 새로운 골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골을 선점하는 방식은 골 ID 필드에 있는 스탬프를 기반으로 이 스탬프 값을 비교를 해서 기존의 골을 대체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제 그 선점할 골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스탬프, 아까 골 ID 필드에 있는 스탬프 값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걔를 선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정책을 둡니다. 그러니까 선점에 대한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골을 수용한다는 거는 이전 골을 성공적으로 선점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골이 받아들여졌다, 새로운 골이 이제 바꿔치기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전 골의 상태가 이제 정상적으로 바뀌고, 그러면은 그 얘기는 곧 제대로 선점이 완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관련된 것들은 그 API들에 대한 문서를 조금 확인한다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